왜 이렇게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간이죠. 사법시험 객관식은 팔지선다로 구성이 돼요.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뭐 8개 중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은 우선은 자기가 읽은 지문은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상대적으로 푸는 거 있죠. 오지선 다형 중에서 만약에 1번이 잘 모르겠어, 한번 다른 거 읽어가면서 선택해야지 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풀면 민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마지막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발 인원이 50명이기 때문에 1차 커트라인도 민법에서 최소 85점 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안정권으로 가려면 한 90에서 한 95점. 다른 시험도 아니고 사법시험에서 저는 그때 법무사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시험에는 친구들 몰래 원서를 냈죠. 그래서 한 1주, 2주 정도는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2주 전에는 그래도 업무랑 병행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 남았을 때는 그래도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우선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잘 선택해서 읽어야 돼요. 이건 약간의 뭐 스킬도 아니고 그냥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요령이라면 요령인데, 그 민법 객관식 1, 2, 3번이 답일 확률이 하고 3, 4, 5번 중에 답일 확률을 딱 비교해 보면은 3, 4, 5번이 답이 될 확률이 법학 과목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문을 읽을 때 3번부터 그렇게 읽어 나갔죠.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면 35문제 정도를 풀면은 약 한 30분에서 한 35분 정도가 남죠. 그러면 이제 그때 5문제를 이제 정성스럽게 푸는 거예요. 5문제가 보통 100점이 4점, 3점, 그리고 내가 약간 싫어하는 가족법 중에서도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도표를 그려야 되는. 전 웬만하면 도표를 그리지 않는데 문제를 풀 때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빼놓은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돼. 그래도 이렇게 35문제만 맞아도 1000명 뽑을 때는 완전히 합격권이죠, 1차. 근데 50명밖에 안 뽑으니까 이제 5문제 남겨놓고 30분에서 한 35분이 남았는데 등골이 오싹하죠. 그래,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풀어나가면서 그래도 시간이 한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풀었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를 안 읽고 지문만 읽고 푸는 거죠. 내가 이제 아는 판례랑 지문이랑 연결해 가면서 그건 맞았어요. 그 문제는 오래 열심히 풀었던 게 틀렸어요.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진다면은 실력이 같으면은 점수가 같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은 교수님들도 풀어봤는데 20문제를 푸니까 그 시간이 다 가더라, 그 정도예요. 그리고 수험생은 뭐 타짜 아닙니까, 전문가? 지식은 지식대로 습득을 하고 이제 또 문제를 푸는 스킬은 또 푸는 스킬대로 따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사법시험에서 민법은 괜찮은 점수를 얻었죠. 뭐 한 거에 비해서 다. 형법이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민법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먼저 건드리느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실력이 같아도 당락이 좌우되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사법시험 민법 객관식을 풀기 전에 이제 책을 다 걷어가잖아요, 감독관이. 그러면은 이제 그때 리마인드를 하죠. 이거 계산 문제 나면 무조건 제껴, 나중에 풀어. 있잖아요, 계산 문제 뭐 공동저당이라든지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대항요건, 채권양도 했을 때 또 복잡하게 되면은 기간 계산하면 시간이 꽤 많이 잡아먹고, 최악의 경우에는 푼다고 해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제껴, 그 다음에 뭐 4점짜리 우선 제껴, 그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서는 안 돼, 이거 풀어서 안 돼, 이거 지금 풀면은 완전 시험 말리는 거야. 그걸 리마인드를 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건드리면 뭐 되는 거야, 나중에 건드려야 돼, 나중에. 그래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자기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랑 자신 없게 푸는 문제,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평소에 자신이 없었던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끼고 나중에 풀고, 자기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러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죠. 법원행시나 법무사 시험, 민법에서 그렇게 특히 시간을 많이 빼앗기진 않았는데, 변호사 시험도 많이 뽑으니까 특별히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읽은 지문이 어디가 틀렸는지 확실히 알려면은 법 조문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바로바로 찾아내는데, 어떻게 요즘에는 공부를 하는지 모르니까. 민법 조문이 1118조까지 있잖아요. 몇 의 1, 몇 조의 몇 조의 2, 개수는 훨씬 많을지는 모르지만
1118조까지 있잖아요. 부칙을 제외하고. 최소한 민법 조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가족법에선 가족법 문제는 다 법조문 문제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조문 문제인 것 같아요. 판례가 아니어도 조문만 알면은 풀 수 있는 거. 조문만 알아도 대입이 어려운 거는 그 사실관계랑 판례랑 같이 외워야죠. 사실관계랑. 제가 그리고 민법에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문제 기껏 다 풀어놓고 틀린 거 고르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기껏 다 풀어놓고 옳은 것을 고르고, 그렇게 해서 실수한 게 있었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